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맥 빠진 얘기를 하실 거면 나가주세요. 안 그래도 열받는 날, 오늘 같은 날 저 건드리면 저 정말 폭발합니다. 감당하실 자신 없으시면 나가세요. 자, 첫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2차 계엄령 준비입니다. 어제 그제부터 계속해서 2차 계엄령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국방부 차관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먼저 거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본인 주둥이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자가 군사 쿠데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군인들이 하는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는 말도 믿기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군사 쿠데타, 계엄령 그런 건 절대 없다.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기면 내가 먼저 거부하겠다 라고 했던 새끼가 먼저 앞장서서 군사 쿠데타, 계엄령의 주도자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치가 떨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의 우려를 확인이라도 시켜주듯 오늘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열린 시간도 참 기묘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아마 국방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오늘 있었던 회의를 합리화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거 모르는 사람이나 속지 아는 사람은 절대 안 속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2차 계엄령 준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갑자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전에 예고되지도 않았어요.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만약에 별다른 의미 없이 군의 기강이나 이 대비태세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사전에 예고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시간대도 윤석열 탄핵 표결이 진행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딱 회의를 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회의도 조용히 열려고 했는데 아마 회의에 참석하게 된 어느 한 장성이 분위기가 아무래도 수상하니까 아는 기자한테 슬쩍 흘려줬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왜 이 시간, 하필 딱 그 시간에 열렸을까요? 몰래 여는 것도 그렇고 여는 시간도 그렇고 누가 봐도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면 이미 일찌감치 예고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언제 연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예고 없이
준비 없이 갑자기 그것도 금요일 오후 맞춰서 윤석열 탄핵 투표가 진행되는 시간에 맞춰서 열렸다. 네. 의도가 뻔히 보이는 겁니다. 기밀이 새는 바람에, 비밀이 새 나가는 바람에 유야무야 대충 경계태세를 만전에 기하기 위해서, 경계태세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연 거야 라고 서둘러 둘러대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들키지 않고 벌어졌다면 글쎄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골이 송연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정말로 대비태세를 위한 그런 준비가 아니었겠느냐? 아니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비태세를 위한 차전 준비, 계엄령과 상관없이 정말 북한을 대비한 경계태세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여는 것이었다면 사전에 예고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굳이 시간을 그 시간에 잡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회의 주제도 어느 정도 공개가 되었을 겁니다. 그 내용이라고는 사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딱 시간이 그 시간에 열렸어요. 그리고 열었다는 사실도 숨기고 있었죠. 열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게다가 지금 전군에 휴가 나가는 군인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과 터미널 최근에 가보셨나요? 휴가 나온 군인들 많이 볼 수 있던가요? 아니요. 보기 힘드실 겁니다. 휴가 나오는 군인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들의 모습은 더욱더 찾아보기 힘듭니다.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들은 더더욱 찾아보기가 어렵죠. 다 지금 비상대기 상태입니다. 전방부대는 사실상 영내대기 그런 상황이고요. 후방 같은 경우에도 통신축선대기라고 합니다. 통신축선대기, 과거에는 유선전화를 받을 수 있는 곳에만 가라. 그러니까 사전에 이동할 곳에 행선지를 알리고 그 행선지에 연락처를 부대에 남겨놓고 가라 이거죠. 이게 통신축선상 대기입니다. 근데 요새는 휴대폰이 있으니까 통신축선상 대기가 좀 다른 의미로 전달됩니다. 어떻게? 어디에 가 있든 30분 이내에 부대에 복귀할 수 있는 곳. 멀리 가지 말라는 거죠. 부대 주변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지금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며칠째 계속.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불안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별일 없겠지요? 손 떨립니다. 라고 하시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린다니까 댓글 반응부터가 다들 후덜덜입니다. 별일 없겠지요? 손 떨립니다. 미친 건가 싶어요. 부결나면 또 시작하겠네요. 또 민주당 탓으로 돌리겠군요. 헉, 아까 2차 계엄 절대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다른 세상 만나게 될까 두려워요. 어제 말로는 계엄 명령 내려와도 거부한다고 했지만 믿을 수 없어요. 불안합니다. 그쵸? 그냥 상황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였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 불안해서 못 살겠네. 왜 지금 이 상황에 회의를 하냐고. 이 정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구라쟁이가 있어서. 자, 이게 우리 시민들의 솔직한 반응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똑같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는 모를까요? 알죠. 지들도 알아. 그래서 쉬쉬했던 거예요. 그런데 딱 걸린 겁니다. 심지어 군인들 내부에서도, 장성들 내부에서도 걱정이 되는 거야.
왜 하필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시간대도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지휘관 회의를 열까? 장성들 안에서도 의구심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지휘관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이 이렇게 옆으로 새 나온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 국방차관이 지가 쿠데타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좀 단도리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상한 부대의 움직임을 사전에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미리 경고 차원에서 연 거 아니냐. 라고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것도 가능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석연치가 않아요. 뭐가 석연치가 않습니까? 시간이 너무 애매해요. 왜 하필 윤석열 탄핵 투표가 진행되는 시점에 맞췄을까요? 그 시간대에 열린다는 거 뻔히 알았을 텐데.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김선호 차관의 자기 입으로 그랬죠. 쿠데타 2차 계엄은 없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거부하겠다. 라고 말한 것이 거짓말.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요놈이 계엄령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거나 그게 아니면 그래서 김선호 차관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 거였다면 현재 국방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다른 계엄령 혹은 쿠데타 징후가 포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황이 심각한 건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김선호 차관, 현 국방부 장관 대행인 김선호 차관이 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주도하는 뭔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 단도리 하려고 했다라고 했다면 솔직히 말할게요. 김선호 혼자는 절대 이거 못 막습니다. 지금 계엄령이든 친위 쿠데타든 일으키면 누가 일으켜? 윤석열이 일으키잖아. 근데 차관이 막을 수 있어? 못 막습니다. 예하부대 지휘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차관 말을 들어줘야지 되는데 용산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명령을 내리는데 글쎄 안 따를까? 그렇게 되면은 차관의 힘이 세, 대통령의 힘이 세. 뭐 말하나 마나 아닙니까? 못 막아요. 달리 말하자면 지금이 꽤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이 상당히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이 보니까 한동훈하고 지금 윤석열하고 짝짝꿍이 잘 된 것 같아. 한동훈한테 뭐 권력을 나눠주는 혹은 사실상 한동훈한테 권력을 넘겨주는 뭐 이런 식의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2차 계엄 같은 거 할까? 아니요. 그래서 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동훈이 갑자기 권력의 2인자이자 실질적인 권력자로 등장하게 된다면 거기 안에서 반발 없겠어? 우리는 우리대로 어떻습니까? 저 한동훈 저 개새끼 그동안 우리 시민들을 팔아서 지가 권력 얻으려고 한 거였다 라고 비난 안 하겠어요? 오히려 윤석열보다 한동훈의 권력 기반이 취약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은 계엄령의 유혹을 느끼지 않을까요? 지는 뭐 용 빼는 재주 있어? 두 번째,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합의가 됐다고 하지만 원래 권력은요 나눠 갖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순순히 자식 권력을 내놓는 법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다고 본다면 갑자기 급변 사태가 생겨서 윤석열이 한동훈을 죽일 수도 있어.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이 절대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 이겁니다. 게다가 알고 봤더니 이번에 이 계엄 시도는 꽤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반복됐던 집요한 시도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뭐라고?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하기 일주일 전에 북한을 공격해서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다. 이것이 오늘 폭로가 됩니다. 북한이 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 원점 타격, 즉 북한 땅 있죠. 북한의
영토를 직접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명령이 내려왔는데 합참 의장과 합참 작전사령관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벗어난 겁니다. 당시에도 김영현 전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합참 의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하라는데 안 해? 해! 그래서 끝까지 안 했다고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합참 작전본부장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원점 타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북한이 마지막으로 오물풍선을 보낸 게 11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11월 30일 날 이날 남북 간의 국지전이 터지고 그리고 그것을 핑계로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하필 12월 3일이었을까?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남북 간의 교전이 생긴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특전사가 동원이 되었다면 특전사 병력들이 그렇게 어정쩡하게 작전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얘네들도 완전 평시 상황에 왜 갑자기 국회를 가라 그러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났던 상태였다. 남북 간에 분쟁이나 교전이 있는 상태였다. 그랬다면 예, 특전사 애들 들어와서 정말 무자비하게 설쳤을 겁니다. 상황이 뭔지는 몰라도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알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계엄 시도가 있었던 거죠. 자, 우리나라는요, 작전권이 합동참모본부에 있습니다. 합참에 있어요. 합참. 육군참모총장, 공군 해군참모총장, 각군 참모총장은 군 정권, 군사력을 운용하고 군사력을 건설하는 그리고 유지하는 그런 역할만 갖고 있는 게 육해 공군 참모총장입니다. 작전권은 합동참모의장이 갖고 있어요. 합동참모의장이 합참 작전본부장을 통제하고 합참 작전본부장이 각 군, 육해 공군의 작전사령관들을 통제합니다. 그 라인을 거쳐서 작전이 수행되죠. 따라서 합참과 작전본부장이 반대했다면 작전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점 타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만약에 원점 타격이 진행됐다면 네, 끔찍한 상황이죠. 나름 얘네들이 치밀하게 준비했던 거야.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뜻대로 잘 안 됐던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시도한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속 쭉 준비해온 거라면 한 번 실패한다고 해서 멈출까요? 아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박정희가 쿠데타를 사실 3번째 시도한 거였다는 거. 그 이전에 2번이나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미뤄지고 있었다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것이 5월 16일, 아마 이게 60년 5월 16일이죠. 60년 5월 16일인가요? 61년인가? 네, 5월 16일에 쿠데타를 일으키기 약 한 달 전에 4월 19일 날 맞춰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예, 학생들이 데모를 너무 얌전하게 하는 바람에 예, 그래서 쿠데타를 못 일으켰어요. 그처럼 박정희도요 3번째 시도에서 성공한 거야. 그런데 윤석열 같은 이 무대포 독종이 한 번 실패했다고 멈출 것 같아? 어림도 없어요. 자, 윤석열의 계엄 시도는 대단히 집요했습니다. 따라서 이 집요한 계엄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 그럴 공산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밤이 위기가 된다는 거죠.
참, 참 씁쓸하고 답답하죠. 자, 여기서 우리 잠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런 프로세스를 꿈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프로세스죠. 일단 오불풍선이 북한에서 날라오면 그걸 핑계로 해서 원점을 타격하고, 자, 그렇게 해서 북한이 반격에 나서면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게 윤석열의 계획이었던 거죠. 나름 치밀했다, 그죠? 돌이켜 생각하면 이대로 됐었다면 아마 쿠데타 상황이, 아니 계엄령 상황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상황과는 상당히 달랐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이에 속보가 뜨고 있나 보죠? 예, 속보 일단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자. 예. 자, 지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예. 한동훈이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윤석열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윤석열이 뭐라고 했나요? 자, 윤석열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예, 조금 전에 속보 떴다라고 하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좀 상황이 재밌네요. 한동훈은 윤석열한테 사실상 윤석열이 퇴진할 때까지 직무가 배제된다 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동훈은 윤석열이 직무 배제된다, 대통령 자리에 있지만 직무 배제되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를 계속 유지하겠다,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재밌네요. 속보, 대통령실,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 아직은 자, 속보가 어떤 게 떴나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속보 떠 있는 게 7분 전 속보는 질서 있는 윤석열 퇴진, 총리가 당과 국정운영 협의.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네요. 윤석열이 남한은 있는데, 예, 남한은 있는데 사실상 직무는 배제시키겠다. 이런 식의 내용이네요. 실제로 그런지 보겠습니다. 예. 그런 게 없는데. 예. 예.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한동훈 질서 있는 윤 퇴진 추진. 한동훈 윤석열 거치 당의 일임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 질서 있는 퇴진, 질서 있는 퇴진, 퇴진 시까지 직무 배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임기 문제 투명하게 추진,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 이런 식으로 밝혔네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한테는 절대 정권을 못 내주겠다. 그럴 바에는 윤석열한테, 한동훈한테 주겠다. 뭐 이랬나 보네. 한동훈은 그래서 그걸 랭큼 받아 먹은 거고, 그죠? 그런데 또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또 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그 자리 계속 유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 보죠. 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어, 네. 대통령실에 관련된 얘기는 현재, 예, 다른 속보는 아직 없는 것 같네요. 예. 자, 네, 새로운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예. 음, 저는 아무튼 오늘 밤이 최대한 위기라는 걸 여러분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아마,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좀 나와 버렸네요. 보니까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권력 분점 혹은 권력 이양 뭐 이런 것들을 약속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탄핵을 당하면은 왕창 다 죽으니까 예, 나한테 권력 넘겨라. 그러면 네 안전을 보장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죠? 야합을 했네요. 그죠? 사실상 뭐 직무에서 배제된다. 아니 누가 배제당하겠어? 윤석열이 바보야? 에이그 한동훈이 이렇게 애가 바보야. 바본지 순진한 건지 꺼벙한 건지. 네, 요 얘기는요. 제가 두 번째 주제에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두 번째 주제에서 준비한 내용이네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일단 짓겠습니다.